서울은 오늘 눈이 좀 제법 많이 뿌렸어요. 그래갖고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그 하얗게, 그 눈 얘기가 나온 김에, 눈은 왜 하얗게 될까? 아니, 눈을 왜 하얗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눈을 왜 하얗게 만들었을까? 우리 필사장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응? 필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왜 눈을 하얗게 만들었어? 원래 천지가 원래 시작이 하얗지 않습니까? 글쎄, 빛으로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색으로 보면 검은색이고, 예. 빛으로 보면 흰색인데, 이제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하늘이 색이죠. 예. 원시 반본이니까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면 흰빛으로 돌아가야 되겠지, 이제. 예, 육각수. 예. 또 그 육각이잖아요, 육각. 예. 그렇죠. 이제, 통일은 시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흰백자라 그러잖아. 하얀 걸 왜 이렇게 써요? 빛이니까. 그렇죠. 이게 날일자는 태양이고 빛이고, 예. 그게 크게 비쳤다. 이제 예. 요 얘기잖아요. 예, 빛이니까. 태양이 빛이니까. 빛이 예. 비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 예. 빛이 크게 시작한다는 얘기지,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모든 것의 시작이 빛으로 했기 때문에 빛으로 돌아간다. 이걸 서방 금일에서 열매라 하잖아요. 지금 부천 가을은 열매 맺는 시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가을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의 색깔은 흰색으로 되는 거고, 이제.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 아무튼 그냥 오늘 눈이 와가지고 농담해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불지 형체요. 그다음에 선기 좋아요. 그러니까 불지는 형체고 선기는 조하고 신선선자 선은 조하고 조하. 그다음에 유지범절이라 선비육자 선비육자 이렇게 유지는 범절이다. 그리고 불지는 형체다. 이렇게 성도장에다가 이렇게 그 명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불은 형체, 형체는 몸이거든요. 선지 조화라고 하는 거는 무형을 가리킨 거죠. 그게. 모든 걸 지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요거는요 머리통을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 머리통에서 모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지 형체는 몸을 말한 거고, 그다음에 유지, 범절이라. 요거는 요게 머리, 몸. 그러면 유지는 뭐냐면 사지죠. 이제 손발, 수족.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머리통도 하나고 몸통도 하나지만은 사람을 가리키는 수족은 수하고 족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게 인간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는 하늘이고 몸은 땅이고 수족은 사람이라 이렇게 본다면 구성이 셋으로 돼 있죠. 이렇게 셋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일사삼개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형상을 드러내는 건 네 개예요. 이게 요건 하나, 몸통도 하나, 요게 수족으로 둘이니까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거는 선신인데 그것이 형성으로 나타날 때는 사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삼사성한. 삼하고
자하고 고리를 이뤘다. 요 말이 이런 걸 가리킨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성도장에, 전문의 성도장에서 불지 형체, 신비조와 유지범죄 스스로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 형상은 네 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빛지는 불이라고 하는 건 지축이라 했죠. 선도는 천축이고 불도는 지축이고 유도는 인축이다. 지축이라고 지축이라고 하는 거는 진술충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로다가 선천에서는 진자리에서 무진에서 태세가 나왔잖아요. 무진에서 낙서판이 시작한 게 무진년이었어요. 무진년이었어요. 이게. 우리 당군 할아버지도 그 무진년에 그 저기 당군 조선을 갖다가 개국을 하셨죠. 그게. 왜 그때 했느냐면은 요게 선천의 중심은 무하고 진이기 때문에 요것도 오고 요것도 오고 또 무진은 태세가 나온 거고 그 반대편에는 무술은 일진이 나온 거고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선천에서는 무진에서 태세가 시작했지만은 부천에서는 그 기미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양을 위주로 하니까 무하고 진이라는 오토가 이제 중심을 이뤘던 거고 거기서 그 태세가 나왔지만은 부천에서는 음을 위주로 하니까 기, 토, 미토 그 김민년 1919년 김민년에 그 태세가 나온 거죠. 이것도 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는 게 셋이 하나 되는 운동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1909년은 이게 기유년이고 1909년은 기유년, 현무경이 성편된 날이고 이게 1919년 요건 기민년이고 요거는 만세 운동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80년이 지난 1989년 이게 기사년이라 해요. 이때는 뭐냐 황금력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유는 뭐냐면 자오미의 천축이라 그랬으니까 하늘이 열린 거고 기미는 진수청미 그 땅이 열린 거고 인신사에 사실로다가 이제 그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열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요게 바로 일사삼극입니다. 요것도 선천에서는 이렇게 천지인이 구체적으로 열리지 못했죠. 그냥 그 무진년 그걸로 다 끝나버려요. 그냥 이렇게. 근데 부천에서는 뭐냐면은 세계가 다 각자 그 독립하면서도 전부 다 열숫자를 이뤄야 돼. 요거하고 요거. 일차 식과 무교화삼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80년 안에 1909년에서 89년 80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도수를 짜 넣은 거죠. 이게 이제 정상께서 살아계실 적에 이런 도수를 갖다가 천지공사를 통해서 다 도수를 짜 놓고 가셨다는 기록이 그 도전이나 또 대순정경 그런 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 이제 조금 이따 그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천축자리로 그러니까 태세가 나왔던 선천에서는 진자리에서 태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토는 불지 형태죠. 토에서 태세가 나왔는데 부천에서는 진자리로 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정월달이 뜬다 그랬잖아요. 태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태양이 뜬 걸 말하는 거니까 그건 태양이 뜬 거고 유는 정월달이니까 이건 달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천의 태양이 뜨는 곳은 가장 밝은 곳이거든요.
자축이 맺힌 섬이 신유술의 그 중에서 가장 밝은 곳이 진사지간이거든요. 그래서 천간의 중심인 누하고 누가 가장 땅에서 밝은 곳인 진자리와 합해서 무진년에 가장 밝은 태양이 떴다 한 것이 태세죠. 근데 이 자리로 부천에는 7도 이동을 해서 유가 들어간다. 유는 정월달이라 했잖아요. 태양이 뜬 곳으로 정월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하고 월이 합해서 밝은 명자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정은정량이다. 또 순천에서는 자축인 정월달이 뭐냐면 인월이었거든요. 인월 세수. 이게 달이 뜬 곳인데 순천에 달이 뜬 곳에서 부천은 태양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걸 또 밝은 명자가 또 생기죠. 이게. 그래서 이 자리다가 인자리로 7도 이동을 해서 들어간 게 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천은 무지만은 부천은 키니까 기민년으로 태세가 뜨게 된 걸 합해서 밝은 명. 순천과 부천이 동시에 음도 양도 다 밝아진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도장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설명을 해놨는데 뭐 쭉 읽어보죠. 이렇게. 이 역시 수리를 통해서 푸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으니 예를 들면 천축을 가리킨 좌우묘유는 자가 1이죠. 원래 일수 5, 7하죠. 묘는 팔목이고 유는 사금이고 이 네 개 중에서 자하고 오가 상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극하는 수하로다가 짝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서는 자시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의 스타트가 자시인데 이게 한시죠. 그 다음에 오가 7시예요. 하루를 12시간으로 봤을 적에 1시에서 6시까지가 사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자하고 사가 여기 전반기, 그다음에 오부터는 후반기 이렇게 자하고 오를 갖다가 한 짝으로 해갖고 그걸 상극한다. 그렇게 이제 짝을 맺어놓은 거고 또 자오 묘유 묘는 금이고 목은 목이거든요. 이게 금극목. 천축이 전부 다 이렇게 상극하는 것으로 짝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극하는 것을 짝을 맺었으면서도 그 유사하고 자이라고 합해서 오가 돼요. 이제 이게 오. 그래서 금생수를 다 상생하게끔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앞으로 상생과 상극을 바르게 이해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합오를 이루죠. 자하고 1이 요거는 생수하고 생금하고 합한 거고, 그러니까 생수끼리 합한 거고, 그 다음에 묘하고 저기 오, 요거는 목하고 화가 짝을 이뤄요. 그래서 합이 15가 돼요. 그래서 도합이 20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20을 한자로 이렇게 써서 요자가 들어가면 모든 게 이렇게 풀어지는 상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사실은 이런 걸 원리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전에 제가 그런 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생각이 나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 번호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빠뜨리고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에 50토가 있고 16, 27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북방에 16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27화, 38, 4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이렇게
6개를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8개를 또 이제 겉에 들어간 거 말이죠. 이렇게 7, 9 이렇게 해놓잖아요. 점을 찍어놨잖아요. 요 점 밑에다가 점 안에다가 생수는 이제 안에다 찍는 거예요. 여기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어놔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게 오자예요. 요걸 갖다 이렇게 하면은 이온은 직선으로 한다면 여기 점을 딱 찍으면은 이게 오자가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게 8개 중에 이걸 직선으로 하고 이 안에다 이렇게 찍으면은 아자가 돼요. 이렇게 아자. 이것도 안에다가 지금 안에다 찍는 거예요. 여기 점을 이렇게 떼놓고 안에다 찍으면 우자가 돼요. 이것도 안에다 이렇게 찍으면 어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북방에 오, 동방에 아, 남방에 우, 서방에 어. 오, 아, 우, 어라는 저기 이게 모음이잖아, 지금. 이 모음의 그 원리가 바탕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가. 국민정음 해례본에 그렇게 있는데, 써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기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3개가 기본이에요, 원래. 요거는 천이라 그래요. 요건 지라고 하고, 이건 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인. 원방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원방각, 천진, 가장 기본이 3개예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써놨어요. 이 3개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천진, 삼극인데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글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걸 어디에서 이렇게 힌트를 얻었냐면 학교에서 얻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는 이제 안에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내면에다가 이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개가 이렇게 있다면은 아까는 안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오, 아, 우, 어 4개가 나왔는데 하나씩 찍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엔 2개씩 찍어요. 어디다 찍느냐면은 바깥에다가. 그럼 이렇게 찍으면 이게 유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또 바깥에다 찍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가 돼요. 또 바깥에다 이렇게 찍으면 요가 돼요. 바깥에다 찍으면 야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면에다 찍으면은 오, 아, 우, 어, 오, 아, 우, 4개가 됐는데 바깥에다 점 2개를 찍으면 유, 여, 유, 야가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한 기본이 천진 3개를 이게 석자고 이게 4자, 4자 합쳐서 8자인데 11자가 모음이에요, 원래. 모음이 본래 11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번에 얘기를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도해서 그 바탕을 두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건데 아무튼 이런 원리를 세종대왕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지만 혼자서 깨달은 건 아니겠죠. 근데 참 대단한 분이야. 정말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모음이고 그 다음에 자음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그거는 그 도끼씨하고 여화씨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남매잖아요. 도끼씨는 누구냐면 제5대 한웅. 우리 역사를 보면 한인조선, 한웅조선, 단군조선 이렇게 3개로 나누잖아요. 한인, 한웅, 단군 이렇게 3개로 나누는데 이것도 천진이라.
근데 환인조선은 7태까지 갔고 이게 3301년 동안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환웅조선은 18대 1565년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환웅조선이 이제 5대 환웅이 있어요. 이렇게 5대 환웅이 태우의 환웅이라고 하는데 그 막내 12번째 아들이 도키씨예요. 그 동생이 여화씨고 그 역사자들은 그래요. 여화씨가 중국 땅으로 가고 거기서 그 중국 땅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이름이 나중에 그 여호와가 됐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그거는 뭐 믿음이 좀 덜하죠. 어쨌건 지금도 그림이 남아있는 그림인데 보키씨하고 여화씨가 있어요. 보키씨는 그 손에 뭘 들었냐면 이런 걸 들어요. 이게 기억이라. 그 다음에 여화씨는 손에다가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이런 거. 이게 기억이고 이게 시옷자가 되가 나중에. 그러면서 니은 이렇게 여기 기억 니은 변화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이런 식으로 요걸 기본으로 해갖고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음은 하도를 중심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자음은 여기 복시하고 여화씨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복시나 여화씨나 사실은 하도하고 낙서 그런 거하고 빌려보낸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도하고 낙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새롭게 자꾸 이제 하도 낙서를 들어가는데 진짜 재밌어요. 아무튼 그런 이치를 갖다가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합이 20을 이루고 이처럼 첨축은 그 합을 20으로 하는데 그 나머지 지축이나 인축도 똑같아요. 그 합이 전부 다 20이 돼요. 이것도. 그거는 해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써놨어요. 이렇게. 합을 근데 이제 그 중앙은 달라요. 이게 다만 천축이나 인축은 도합 20이 되는 것과 달리 지축 지축은 그 합이 20이 아니라 30이 된다는 게 좀 달라요. 그 천축하고 지축은 똑같이 20이에요. 그 합이. 진술 충미가 요게 10, 지금 이제 천축하고 인축은 30이고 20이고 그 합이 20이고 지축이 그 합이 30이죠. 이게 이제 지축은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불지 형체를 갖다가 불지 형체, 선지 조화, 유지 범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지 형체를 갖다가 다른 그쪽보다도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 그 얘기하고 이제 연관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왜 불지 형체를 갖다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국제보다도 우뚝 위에다가 세워놨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불지 형체, 선지 조화, 유지 범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불자를 갖다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여기 수평으로 이렇게 하면 불자가 한자가 툭 튀어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그 불지 형체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